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Touchdown confirmed. 오늘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44분경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터가 200여일을 날아가 화성 착륙에 성공하자 터져나온 나사의 환호였습니다. 인사이터는 1.8m짜리 로봇팔 6개로 화성 지표면에 지진계를 설치해 화성 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부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나사 생중계로 착륙에 성공한 뒤 전송한 첫 번째 사진을 보다 저도 모르게 혼자 말을 했습니다. 화성의 핵은 알아서 뭐하게. 화성 핵은 알아서 뭐하느냐. 이 탐사의 목적은 결국 인간이 화성에 거주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화성에 뭐하러 가서 사느냐. 그러게 말이죠. 그런데 16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 광해군 12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난 일단의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뒤에 남은 대다수는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400년 후 화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상상을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군가는 이런 상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이 죽지 않는 공교육을 거치고 공동체들에게 그런 상상력에 자원을 투입하고 그렇게 1년, 2년 단위가 아니라 100년, 200년 단위의 상상력을 격려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거 보셨어요? 네, 화면은 보지 못했고요. 아침 네. 새벽에 워낙 바빠서 기사만 읽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예, 교관을 챙기느라고 바빠서요. 저는 생중계로 계속 예. 지켜봤는데 뭐 극적인 장면은 없어요. 대부분 그냥 해설하고 자들끼리 박수치고 그러는 건데 결국 이제 첫 번째 착륙에서 보낸 사진 뭐 사진도 뭐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은데 저기 가서 핵을 왜 연구하냐. 예, 화성의 핵.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400년 전쯤에 미국에 도착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400년 후쯤에 화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말 그러니까요. 모르는 예.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2024년인가요? 거기 사람을 화성에 보낸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선에 자기가 직접 탈 수도 있다. 70% 확률로. 억만장자인데. 지금 예. 어벤져스를 꿈꾸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거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살아생전에 지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구에서 발사해서 화성까지 보내는 거 가능해도 화성에서 다시 발사해서 지구로 돌아올. 게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화성에 갈 수 있는 자원이 있죠. 예. 간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럼 미쳤다고 하겠죠. 예. 저는 물론 앨런 머스크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어쨌든 그런 상상이 가능하고 실제 거기에 자원을 투입하고 결국 탐사선을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이 상태로 저는 400년이 아니라 몇십 년 후면 40년 후면 그런 상상이 실현이 될 수도 있고 네, 아주 빠른 속도로 400년 후면 왜 그때 먼저 안 보냈나 우리 선조들은 뭐 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400년 전에 미 대륙에 먼저 사람들이 갔고 그래서 미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400년 후에는 역사책이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미국은 이렇게 보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이런 상상을 하는 아이들이 왜 없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얼마나 살아남겠나 싶기도 하고 4대 강에는 돈 엄청 부어도 이런 데 돈을 붓는다고 하면 엄청난 비난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4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8분 만에 사진이 전송된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날아갔어요. 그렇죠. 6개월 정도. 사실 화성에 처음으로 인간이 보낸 탐사선이 내려앉은 게 76년입니다. 사진을 보낸 건 아니지만. 1976년도에 이미 화성에 탐사선이 착륙을 했고, 자, 그러면 2024년에 혹은 20년대에 어쨌든 보낸다고 하니까 대략 한 50년 걸려가지고 인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5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400년이 아니라.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텐데 많아졌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강원랜드 청탁 비리 관련된 소식 오랜만에 전해드는데요. 검찰이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측근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성돈 의원과 염동열 의원, 정문원 전 의원에게 총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는 새누리당이었었는데요. 현재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채용 비리가 있기 전입니다. 근데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채용 청탁을 받아줬단 말이죠. 네,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거의 전원에 가까운 직원들을 청탁으로 받았을까?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하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이 뉴스는 뭐냐면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강원지사 후보에 선출을 됐을 때 2014년 당시 출마했었습니다. 지금은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 박빙이었죠. 사실 최문순 후보하고. 6회 지방선거 때는 1%포인트 정도 차이였습니다. 아주 박빙이었는데 그때 선출됐을 때 돈을 줬다. 이 지금 소위 권성동, 염동열 이렇게 지금 채용비리하고 연루된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돈을 준 사람도 그러니까 강원도 사정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돈을 건넨 사람까지도 이 사실들을 검찰에서는 다 인정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배달한 사람도 인정했어요. 그럼 네. 돈을 간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난 4월 달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단에서 이 같은 사실을 묵묵히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채용 비리 수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문제라고 지금 경향신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때 당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은혜를 입었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서로 청탁을 주고받는 과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 것이 이거는 채용비리 포함돼서 수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입니다. 좀 납득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탁을 무리하게 계속 하는데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네, 하지만 현재는 돈과 관련된 수사는 진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별개로 판단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게 포함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부지검에서 현재 이 사건을 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정문원 전 의원에게 다 전화를 했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염동열 의원은 전화가 됐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배달 사고는 아닌 것으로 이제 몰아가겠죠. 근데 돈을 배달한 사람도 준 사람도 인정했으니까 자 핵심은 이게 이 수사 채용비리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뉴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요. 최응집 전 사장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결심 공판에서 직접 채용 청탁 받은 바가 있다라고요. 말을 바꿔서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래 끈 사건인데 뭐랄까 전환점이 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는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점에 관련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예고된 가운데 김 위원장의 답방을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건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연내에 특별한 사정협상 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미국이 빨리 하자고 하고 북한은 좀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이유로 뜸을 들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제 제재 완화와 관련된 시그널을 미국이 전혀 주지 않아서 그런 가능성이 물론 있을 테고 다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빨리 하자고 하고 북한이 지금 답이 금방금방 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기가 완전히 특정 안 되다 보니 이제 시간은 남지 않았고. 네, 그렇죠. 연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지금쯤 결정돼서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북미 관계가 지금 이번에는 북한에 의해서 교착 상태에 가까운. 네, 원래 G20 전에 고위급 회담이 열리리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으로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딱 부러지게 답을 안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그러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대부분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잘 안 됐거든요. 복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북한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지난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한 이메일이요. 여기저기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 JTBC와 KBS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보고서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현재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가 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이 보고서 내용들을 전하면서 한미관계에 균열이 있고 청와대가 이것을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데 가짜 뉴스보다 더한 이제 가짜 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이걸 보냈다고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혹은 뭐 그 연구소 소장, 중국 아주대 정책연구소 연구원인가요? 예. 그리고 그 연구소의 김문교 소장. 네. 이런 분들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이 됐고, 예. 가짜 메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 한두 페이지짜리가 아니거든요. 9페이지인가 그래요. 굉장히 정교한데, 누가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청와대 내에서 그 실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미 관계가 박살이 났다. 네, 그걸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그걸 감추고 있다라는 보고서예요. 가짜죠. 완전히 가짜인데. 네, 현재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청와대가 부인한 게 아니라 가짜로 거의 확인이 됐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이메일 계정의 당사자들이 나서서 그런 내용이 보낸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소장도, 출장 중이었는데, 기타 등등. 네, 사칭한 이메일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이메일이라고. 그러니까 현 정부 대부분 정책에 이제 피해를 주려고. 왜냐면 이런 보도가 일단 나오고 나면, 그 아니라는 해명은 길어지고, 아니라는 해명이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게. 그럴 목적으로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든 거죠. 사실은 이건 잡아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잡힐 사람이 이 정도로 정교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하간 그런 가짜 메일이 크게 한번 돌았다는 겁니다. 보도도 됐는데, 기정사실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점점, 예. 새로운 유형이죠. 가짜 뉴스에서 이제는 가짜 아예 이메일, 사칭 이메일인 건데요. 그런 게 있었다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은요. 네,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5억에서 30억 원 구간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연간 카드 수수료가 최대 5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정부가 어제 법상 단일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는 우대 가맹점 범위를 밖으로 한 건데요. 이로써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전하는 언론들의 태도가 저는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자영업자 대책 없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리고 이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플랜카드 걸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플랜카드 제목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를 확 줄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까지 그 소상공인들을 그렇게 걱정해왔던 언론이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로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도의 각도가 카드 회사가 이제 그렇죠. 죽게 생겼다. 그리고 카드 노조가 반발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한다. 혜택이 없어지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방향으로 일관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뉴스가 소상공인들한테는 대단히 반가운 네, 뉴스인데.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카드사 노조 반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비자의 포인트 정책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던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 뉴스가. 예. 어떤 정책이 나와도 자, 그 언론의 태도가 너무 웃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도하는. 자, 다음은요. 네, 지난해 3월에 양승태 사법부 말기에 구성됐던 이른바 1차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갑자기 인사기록이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모두 30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전직 대법관이요 검찰 수석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증거인멸인 거죠. 말하자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연속해서 계속 나왔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법관들에 대해서 뭐 정신 이상자라든가 여러 가지 희한한 이유로 갖다 붙여서 인사불이익을 주고자 했던 명단 30여 명이 나왔는데 그게 봤더니 지금 문서에서 일괄 삭제돼 있더라. 이거 누가 지웠냐? 어떤 의도냐? 증거인멸 아니냐? 네, 여기까지. 그걸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예, 아직까지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 해당 대법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